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가고 영화는 영화 제목을 따라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2018년 김명민, 해리 주연의 영화 물개는 감독이 제작비 물개 생겼네 라는 명언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갑자기 왜 철진한 망작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리뷰할 영화 악몽이 회생 불가의 망작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며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으며 코로나로 인해 상영관이 없어 힘들게 극장을 찾아갔지만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꾸역꾸역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순간들이 악몽 같았던 영화. 한국 영화계의 미래가 걱정되었던 영화.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포장이 안 되는 영화가 바로 성정우 감독의 영화 악몽입니다. 그게 절반쯤 흘렀을 때 극장엔 저 혼자 남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19금 장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 보시던 분들이 화를 내며 나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토리도 편집도 배우들의 연기도 그리고 영화에서 등장하는 어색한 CG와 본전도 못 챙긴 심파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단점으로 다가왔던 영화 악몽 리뷰입니다.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영화를 관람하시던 안 하시던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영화의 스토리는 별게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영화감독 연우는 스트레스를 겪으며 악몽을 꾸게 되는데 알고 보니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게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마저도 영화 시나리오가 생각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연우가 만들어낸 악몽이었죠. 그런데 이 또한 사실 악몽이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주구장창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영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화감독 연우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혼돈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비판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영화였습니다. 지금부터 영화의 단점에 대해 하나하나 말해보도록 하죠. 보통 꿈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은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라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꿈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뒤엎는 일이고 그렇기에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꿈을 활용한 영화 인셉션의 경우 우리는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일들을 통해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악몽은 같은 꿈이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인셉션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영화 인셉션에서 우리가 느낀 흥미는 과연 화면 속 이야기들이 현실인가 꿈인가라는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선 주인공들이 들고 다니는 토템을 통해 꿈과 현실을 구분했죠. 바로 꿈과 현실을 갈라주는 존재. 토템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엔딩은 무척 충격적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화 악몽은 현실과 꿈의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가 꿈이고 어디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으니 영화 내내 관객은 혼란스럽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라고 했다가 다시 꿈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현실이라고 했다가 영화는 같은 장면을 두고 너무나도 빈번한 태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화를 보는 사람은 영화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미스터리 영화로서 관객에게 공포감을 주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공포에 대한 기준 없이 관객에게 혼란감만을 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단점입니다. 이어 여성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쓰레기 그 자체입니다. 영화의 개봉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영화가 19세 관람가라는 사실에 의아했습니다. 인셉션도 12세 관람가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 영화를 19세 관람가로 만드는 것인가? 영화를 보고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먹은 나머지 극장을 나가시는 관객도 계셨습니다. 영화는 영화감독 연우의 영화 촬영 장면에서 성행위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배우 차지연 씨와 지성원 씨가 몸을 노출하며 의미 없는 성행위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죠. 이 영화 전체에서 두 여배우의 성행위 장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없어도 무방합니다. 감독이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서 찍었냐는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성 캐릭터와 성이라는 소재를 무의미하게 판찍어내고 있다는 것이 영화의 두 번째 문제일 겁니다. 영화를 보며 지난 2018년에 개봉한 80억 원짜리 야동이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영화에서 배우 차지연 씨가 오즈오의 악몽 속에서 악마로 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행위 장면으로 관객들이 극장을 나가고 혼자 남았던 저는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것 같은 수준의 CG가 화면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악마를 표현한답시고 배우 차지원의 날개 축지에 까만 날개가 생성되는 장면과 눈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장면은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어색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 흰 수염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도 어색함에 극치를 달리더군요. 돈이 부족하면 그냥 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 그래도 몰입이 안 되는 영화에서 그나마 있던 배우에 대한 정을 떨어뜨리게 만든 어색한 CG가 영화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한국 영화는 스토리나 CG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도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영화 악몽은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 제목 따라 악몽 수준입니다. 사실 배우 오지호는 그다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물론 연기력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그간 배우 오지호는 여러 차례 연기력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화 악몽에서도 너무나도 어색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을 맡은 차지원 배우도 연기를 하는 건지 리허설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수준 낮은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배우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배우의 감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감독의 책임도 클 것입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연기에 구멍이 많았다는 게 영화의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전도 못 건진 심파에 관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오지호는 교통사고로 딸을 잃습니다. 물론 그게 진짜인지 꿈인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딸을 잃었다는 것이 심파의 소재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딸을 잃은 스트레스로 오지호는 악몽을 꾸었고 악몽과 현실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악마가 자신을 조종한다는 악몽에 대한 진실을 알았을 때 죽은 딸을 레고 나라로 보내주게 됩니다. 영화에선 이 부분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색한 CG와 크로마키가 돋보였던 레고 나라를 묘사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영화에는 여러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토리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즉 영화가 그토록 처절하게 심파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은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으니 심파가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영화의 마지막 문제점일 겁니다. 언급해드린 문제점 이외에도 겉멋에 치중한 미장센, 뚝뚝 끊기는 편집,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오글거리는 대사들까지 영화의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봉 시기가 늦춰질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참 다행인 영화. 이대로 코로나와 함께 묻혀버렸으면 참 좋을 영화 악몽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